어느덧 2020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올해 극장의 상반기는 어땠을까요? 가족 영화부터 시작해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개봉한 2020년 상반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2020년 상반기의 트렌드는 바로 동물과 좀비입니다. 유독 올해 초 동물을 소재로 한 영화들로 시작해 최근에는 좀비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습니다. 해치지 않아, 닥터 두리틀, 미스터 주, 그리고 살아있다와 반도.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소재의 영화들을 소개 및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진짜 동물 같은 그냥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나랑 눈 마주쳤어요. 또 온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해치지 않아. 생계형 수습 변호사 태수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 위기의 동물원 동산파크를 구하라. 동산파크의 새 원장이 된 그는 손님은커녕 동물조차 없는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동물로 위장근무하자는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북극곰, 사자, 기린, 고릴라, 나무늘보로 출근한 동산파크 5인방. 무건수행은 기본, 어깨 결림, 근육 뭉침, 뒷목까지 뻐근한 그들의 털 날리는 고군분투가. 폐장 위기에 놓인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동물 분장을 하는 코믹한 가족 영화입니다. Breeze of green, red roses too. 두 번째 영화는 닥터 두리틀. 동물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닥터 두리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여왕에게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생기고 왕국마저 위험에 빠지게 되자 그의 놀라운 능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신비의 섬을 찾아내야만 하고 두리틀은 친구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동물과 소통하는 두리틀이 여왕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환상 동화 같은 영화입니다. 톰 홀랜드, 라미 말렉, 마리온 꼬띠아르 등 쟁쟁한 배우들이 목소리로 출연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 동물의 말이 들리는 순간 수사의 파트너가 바뀐다.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태주, 특사로 파견된 VIP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VIP는 사라지고 설상가상 온갖 동물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태주를 의심하는 민국장과 만식을 뒤로하고 태주는 군견 알리와 함께 VIP를 찾아 나서는데요. 국정원 요원이 불의의 사고로 동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VIP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코믹한 요소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3개의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영화들을 비교하고 관람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비교 관람 포인트, 귀여운 동물들의 발견. 이 세 영화들에는 기존 동물이 나오는 영화들을 단순히 카메오나 주인공의 동물로 나왔었던 반면 이번에는 동물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입니다. 해치지 않아에서는 귀여운 동물탈을 쓰고 닥터 두리틀에서는 오리, 타조, 기린 등 다양한 동물들의 등장. 미스터 주 또한 물고기, 판다, 염소, 강아지들이 주인공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 귀여운 동물들이 등장하는 영화.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평소 동물들을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비교 관람 포인트, 동물들의 역할입니다. 우선 동물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동물로 변신한 동산파크 직원들,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동물이 동물을 지킨다? 웃음과 감동이 있는 해치지 않아에서는 어색한 동물들의 몸짓이 또 다른 재미. 다음으로는 닥터 두리틀의 두리틀 선생은 여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동물들과 소통합니다. 동물들은 그를 위해 함께 떠나는 모험이 시작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특징을 이용해 재미를 더하고 원작이 있는 만큼 얼마나 다양한 재미 요소가 들어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동화 같은 영화가 보고 싶은 여러분들께 추천! 마지막으로 미스터 주. 단순히 국정원이 동물들과 대화하는 영화? 아니죠. 동물들이 국정원을 도와주는 영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의 능력으로 사라진 요원을 찾기 위해 동물들과 함께 임무 수행. 그리고 다양한 배우들이 더빙에 참여했는데 찾아보는 것 또한 재미 포인트. 마지막 비교 관람 포인트. 웃음과 감동.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 귀여운 동물들과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이 새 영화에는 웃음과 감동이 들어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또 다른 가족이라 불리는 동물이 등장하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동물들이 선사하는 웃음과 감동 스토리 꼭 추천합니다. 궁궐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라! 죽었다 되살아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협한다. 말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나요? 최근 좀비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K-좀비가 화제라고 합니다. 빨리 달리고 좀비가 된 사형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2016년 국내 좀비 영화 최초로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모으면서 해외에서도 K-좀비 신드롬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생사초라는 풀을 통해 전염되고 온도에 반응하는 좀비 콘텐츠를 이용한 킹덤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K-좀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바로 좀비 영화 반도였는데요.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점점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개봉한 한국 좀비 영화들을 비교, 분석해보러 가보실까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 현상에 주요 도시들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공격에 이르렀다. 원인 불명 증세의 사람들의 공격에 통제 불능에 빠진 도시.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준우는 집에 혼자 고립된 것을 알게 되고 데이터, 와이파이, 문자, 전화 모두 끊긴 상황. 최소한의 식량이 바닥나자 점점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유빈이 신호를 보내 서로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요즘 국민들의 심리를 그대로 담아낸 영화가 아닐까요? 미쳤어? 거길 떠들어간다고? 4년 전 나라 전체를 휩쓸어버린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던 정석. 철저히 고립된 반도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제안을 받게 되고 제한 시간 내에 트럭을 확보해 반도를 빠져나와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던 중 인간성을 상실한 631 부대와 4년 전보다 더욱 거세진 대규모 좀비 무리가 정석 일행을 습격합니다. 되돌아온 자, 살아남은 자, 그리고 미쳐버린 자들의 사투가 시작된다.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K-좀비의 인기를 증명한 반도. 그렇다면 살아있다와 반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관람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바로 두 영화 속 좀비의 차이점입니다. 같은 K-좀비라 하더라도 각 영화마다 좀비들의 특징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살아있다의 좀비는 뿌옇게 변해버린 눈, 선명해진 혈관, 그리고 식인 습관 등 부산행의 좀비와 거의 유사합니다. 행동이 재빠르고 뛸 수 있는 좀비로 묘사되며 가장 큰 특징은 지능이 높고 생전에 행동 습성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 주인공의 집에 들어가려는 좀비와 베란다 난간에 로프를 타고 오르는 소방관 좀비까지 말만 들어도 스릴이 느껴지는 좀비입니다. 그와 반대로 영화 반도의 좀비는 지능이 굉장히 낮은 좀비로 묘사되는데요. 기억력 또한 매우 낮아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방금 전에 본 사람도 잊을 정도라고 합니다. 같은 K-좀비라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화가 가진 매력이 돋보이는 듯합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좀비를 피해 탈출해야 하는 공간 연출의 차이점입니다. 살아있다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남기를 목표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문, 현관문 하나만 거치면 침범할 수 있는 공간. 이 익숙함으로부터 비롯된 공포와 긴장은 영화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복도식 아파트를 배경으로 삼아 복도라는 공간을 좀비들이 돌아다니는 공포의 공간임과 동시에 주인공들의 탈출구로 활용하여 극의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반대로 반도는 확장된 공간을 이용하여 폐허로 변한 광활한 도심을 배경으로 합니다. 케이지 안에 생존자들을 가둬놓고 그들 사이에 좀비 무리를 풀어두며 숨바꼭질을 즐기는 631 부대 등 미션을 수행할 수많은 공간을 활용하며 살아있다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 액션의 차이입니다.
살아있다는 작년 여름에 개봉했던 엑시트를 떠올리게 하는 생존형 액션을 바탕으로 합니다. 식칼, 포크, 셀카봉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에서부터 무전기, 손도끼 등 캠핑 용품까지 생활 속 물건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짙은 공감과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와 반대로 반도에서는 속도감과 타격감이 넘치는 블록버스터형 액션을 보여줍니다. 빛을 싫어하는 좀비의 특성을 이용해 조명탄을 쏘거나 RC카로 좀비를 유인하고 총을 비롯한 온갖 무기로 맞서 텅 빈 폐허를 누비는 속도감과 타격감 넘치는 액션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영화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주요 작품들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과연 올 하반기에는 어떤 트렌드의 영화들이 개봉할까요? 상반기에 개봉했어야 할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개봉으로 연기되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우주 블록버스터 SF 영화 승리호, 007의 25번째 작품 No Time to Die, 마블의 대표 여성 히어로 블랙 위도우, 그리고 마동석 배우의 마블 출연작 이터널스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뮤지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뮤지컬 영화 영웅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까지 상반기만큼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바탕으로 하반기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지고 다시 사람들이 극장을 찾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의 영화들이 작품성에 비해 많은 관객을 모으지 못해 아쉬웠지만 하반기에는 더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무블리 3조 시네필이었습니다.